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MV 어드바이저의 전기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정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지출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현재 서유럽의, 유럽의 경제 위기와 미국의 경제 위기일 텐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사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지출 관리에서의 실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세계 초강대국이고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정말 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은 경제적인 부채가 있고요. 재정 적체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다 보니 긴축통화인 달러를 매년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부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경제와 국가의 경제가 달라 보이지만 큰 맥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 가게에서 적자가 많아졌다 해서 혹시 돈을 찍어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채권도 그와 비슷하실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과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제껴두시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시스템을 만드셔서 정말 잘 관리하시고 현명하게 시스템 만드셔서 가져가시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해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퍼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이 맞추는 퍼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때 가장 먼저 해보신 게 어떤 거죠? 테두리를 먼저 맞추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먼저 잘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림을? 사실 지출관리라는 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출관리가 생활비를 줄이고 대출을 줄이고 각각의 어떤 분야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출관리를 하실 때는 전반적인 큰 틀 안에서 나의 상황을 정말 잘 검토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출관리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강의 시작하면서요. 일단 지출관리 대전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출관리는 습관이다. 그렇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지출관리 습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시죠?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분도 계시고요. 어떤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께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출관리 통해서 부자가 됐다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잘 없으시죠? 그리고 지출관리를 못해서 사업이나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되셨지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예, 역시 지출관리는 참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밑에 보시면 아주 이쁜 어린 아이가 보이시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꼭 껴안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으세요? 옆에 또 보시면 굉장히 좀 믿음감 가는 그런 청년이 보이시는데 신뢰가 있어 보이시고 무언가 맡기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시죠.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예,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제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 이 아이의 얼굴 한번 보세요. 지금 저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경험한 거, 배운 거 많은 부분들이 가미되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참 바뀌기 어렵다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음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순서 첫째, 지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지출 패턴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지출관리, 코치와 함께한 지출관리 시스템.
지출 관리 참 중요하시죠? 그런데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계시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출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지출 패턴. 지출은 습관이죠? 그래서 패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지출 관리의 패턴을 잘 이해해 보시고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의 어떤 패턴이 있다면 지금 이 강의를 계기로 한번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지출 관리는 제가 이 업계에서 자산관리 업계에서 일을 한 지 올해 4년 차가 되는데 지금까지 지출 관리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두 분의 고객분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고객분들을 보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진행한 어떤 지출 관리의 그런 시스템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것 괜찮다면 내가 꼭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와 함께하는 지출 관리 시스템. 요즘 퍼스널 트레이너를 통해서 몸매 관리 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얼짱, 몸짱 굉장히 유행일 텐데 저도 왕자가 있습니다. 배에 한글로 왕자가 있는데 한글로 왕자가 있는데 한자로 왕자를 만들고 싶죠. 남자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경제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고민하시나요? 건강과 더불어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야기로 오늘 강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 관리의 중요성. 지출 관리가 자산 관리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늦은 시간에도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고객님들 만나고 정말 열띤 상담의 시간을 갖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그 상담 중에서 고객분이 분명히 뭔가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내가 지출이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컨설턴트 욕심이 생기고 고객도 욕심이 생깁니다. 예, 고객분께서 이왕 할 거 지출 더 줄여서 더 많은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지출은 습관이라는 거. 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분께서는 지출 관리에 매진을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잘 되나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던 그 경험상에서 습관이 굳어졌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산관리를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출관리를 하시는 건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정말 불행한 본인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지출관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줄이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하셔야겠죠. 두 번째 전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충분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지출관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정확히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자산관리는 실패한 자산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부자 되는 시스템을 상속한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결혼을 이미 하셨고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죠. 심지어는 잠자는 버릇도 비슷합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에 정말 귀한 아이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일 텐데 나와 닮은 그 존재가 너무나 귀하고 그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고민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와 같은 어떤 지출 관리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의 부채, 참 어려운 시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돈이 없어서 어려운 시기, 이런 것들을 혹시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산을 상속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출 관리 시스템을 물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부모님의 경제에 대한 관점,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어떤 습관들, 지출 관리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긴 시간 동안에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게 됩니다. 정말 현명한 부모님들은 자산을 상속하기 전에 먼저 그와 같은 습관들을, 좋은 건전한 습관들을 물려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요. 요즘 경제 상황 참 어렵죠. 제가 최근에 본 신문 기사 중에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깜짝 놀란, 좀 가슴 아픈 그런 경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1년 8월 17일 문화일보에 나온 경제 기사인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무려 42%나 되는 돈이 생활비와 그리고 사업자금으로 투입되었다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자, 그런데 급여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죠? 동결되거나 감축,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뀝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의 수입은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지출을 쉽게 바꿀 수는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지출은 습관이니까. 어렵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교육을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있을 텐데 그 부분 또 등한시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부모님께 주시던 용돈 멈출 수도 없을 겁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출 관리 참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좀 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다면은 언젠가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경제 위기를 우리 가정에서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영사업 하시는 분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죠.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원자재 혹은 식자재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어떤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값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와 더불어 어떤 임대료와 어떤 종업원들의 그런 급여들은 또 꼬박꼬박 잘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담보대출에서 그와 같이 많은 비중의 자금들이 생활비와 사업자금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리고 준비할 것들이 참 많죠. 인생의 4대 자금이라 한다면 무엇입니까? 결혼자금, 주택자금, 교육자금, 노후자금.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 텐데 바로 비상자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다 억소리 나는 그런 이벤트들일 텐데, 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 시작하고 하나 끝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시고, 자, 그렇다 보니 지출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 행복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잘못된 지출 관리는 무엇인가? 자, 첫째, 선지출 후투자. 둘째, 즉흥적인 소비 습관. 셋째, 무조건 아끼는 습관. 넷째, 해주는 것은 지출, 하는 것은 투자. 다섯째, 라떼 요인.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둘째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나머지 셋째, 넷째, 다섯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습관.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빠듯한 살림에서도 굉장히 아껴서 투자도 많이 하시고 뭔가 좀 가정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낄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도 있거든요. 특히 어떤 예를 들자면 보험 상품들이 이제 그와 같다 할 수 있죠. 요즘 실비보험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어떤 실비보험은 한 3만 원이면 할 수가 있고 어떤 실비보험은 8만 정도가 들죠. 3만 원은 기본적인 실비보험만 가져갔을 때 그렇고 8만 원은 어떤 뭐 질병이든 암이든 수술비, 입원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8만 원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무조건 아끼겠다는 그런 습관 때문에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8만 원이 아닌
3만 원의 보험을 선택하셨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좀 만족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죠. 2년, 3년 흘렀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 암 사망률 굉장히 높고 암 방면율도 굉장히 높고 의료비 점점 올라간다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 고객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생각하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 보험 가지고는 충분히 해지가 안 될 것이다. 충당 안 될 것 같다. 자, 그런 느낌에서 또 보험을 알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2만 원, 3만 원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면 24만 원, 20년이면 얼마입니까? 480만 원이죠. 자, 이 부분을 또 8% 수익 가져가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될 텐데요. 자, 예상치 않은 지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프시고 다치시면 또 병원비, 의료실비 외에는 가입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좀 더 현명하게 가치를 보고 결정하심이 옳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예를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대형차가 있습니다. 중형차, 좋은 승용차가 있고 작은 소형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4천만 원이고 이것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4천만 원짜리 차를 보면서 얘가 참 비싸다라고 말씀 안 하시죠. 왜일까요? 예, 우리는 이 4천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예, 어떠한 선택을 하시더라도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보시고 좀 더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해주는 것은 지출이고 하는 것은 투자다라는,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예, 이 부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하신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주위에 막 그 금융권 계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물론 그와 같은 사람이긴 한데, 은행에 계신 분도 계시고, 증권회사, 보험회사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만나 뵙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뭔가 하나 해주길 바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도 있고, 뭔가 정에 호소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래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가입을 하시는 거죠.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3년, 5년 지났습니다. 그때 와서 저와 상담하시고 혹은 저희와처럼 객관적으로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떤 상담을 진행하실 때 사실 말씀드리죠. 이 부분은 사장님께 정말 괜찮은 게 맞는데 이쪽은 이러이러해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분들께서는 일단 얼굴이 좀 붉어지시죠. 그리고 뭔가 해주길 바랬던 이제 그분들에게 원망을 하시고 결국에는 또 손해를 안고 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냥 하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필요한, 본인에게 정말 맞는 그런 것들을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어떤 선택은 투자라고 말씀드리죠. 자, 다음 사례로 알아보는 지출 관리.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성공적으로 지출 관리를 도와드렸던 두 분의 고객님들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이 그런 지출 관리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지, 자, 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현명한 A 부장님, 이분은 대기업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시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굉장히 극진하신 그런 좋은 분이신데 저와의 상담 중에 말씀을 쫙 나눠보니 이런 어떤 가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매년 여행을 다니셨고 회식을 많이 하셨고 외식이죠. 가족 간의 외식을 많이 하셨고 또 부모님께서 시골에 계시는데 부모님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잔디를 깔아드리고 조경수를 심었습니다. 정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부모님의 어떤 노후를 돌봐드리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 이유로 지출이 많았죠. 그래서 수입 대비 7%라는 다소 낮은 그런 투자 비율을 갖고 계십니다. 상담을 통해서 지금까지와 같이 지출을 많이 하신다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부어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에 좀 바꿔야겠다라고 두 분 부부가 저와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더 해야겠다.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부분 공감하셨는데, 자, 그 부분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비상자금과 노후 준비. 예,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자금 반드시 마련하셔야겠죠? 그리고 노후 준비. 아직 그렇게 그다지 잘 되어 있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산이라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부장님께서 하시는 곳은 재개발이 예정된 아파트입니다. 다소 좀 허름한 아파트인데 한 2, 3년 뒤에는 굉장히 멋진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분 계획으로는 향후에 1억 정도, 1억의 돈을 더 추가 부담하시면 지금 30평대에서 40평대로 이사를 가실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곰곰이 잘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부동산으로 어떤 이제 앞으로 특히 집 같은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올 것도 같고,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지금 많이 큽니다. 한 10년 정도 있으면 다 출가를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40평이라는 그 아파트 평수는 두 분께는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게 지금 어떤 1억을 더 부담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출을 받으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제한될 것이다. 노후 준비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고맙게도 이 부장님께서 그러면 30평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금융자산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예, 컨설팅 전후를 비교해 드리면 먼저 생활비 350만 원, 교육비 130만 원, 부모님께 50만 원, 보험 25만 원, 합쳐서 540만 원 지출이었어요. 그리고 투자는 장마저축 20만 원, 병인보철 20만 원, 40만 원, 580만 원이죠. 자, 우리 부장님의 월급, 한 달 월급은 이렇게 580만 원이신데, 자, 이렇게 자산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죠. 왜냐하면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을 줄이자라고 지출을 줄이자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부분을 봤냐면 바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지출을 하시면서도 투자를 꾸준히 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장님께서 만약에 투자를 늘리신다면 지금처럼 선지출 후 투자가 아닌 선투자 후 지출로 바꾸신다면, 인식을 전환하신다면 답은 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늘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적정선에서 해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플레이 나왔습니다. 생활비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연금들, 변인 유니버셜, 연금저축, 펀드 이런 투자들을 통해서 기존에 40만 원이었던 투자가 214만 원, 5배나 되는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금방 된 것이 아니라 2년에 걸쳐서 꾸준히 관리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 부자님께서 중간에 돈이 모이는 것을 보시면서 나는 200만 원 넘게 투자를 해야겠어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지금 가정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종이를 꺼내주시고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그려주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비상자금, 지출통장, 외식비, 투자통장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비상자금이 있고요. 지출통장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출관리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출이 많아서 빚을 지시고 어떤 대부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비상자금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자금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500만 원은 꼭 비상자금 마련해 주시고요. 정확하게는 지출의 한 3배 정도 월 지출의 3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출통장 한 달에 361만 원의 지출을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매달 한 번 361만 원을 자, 이렇게 통장에 옮겨놓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만 쓰시는 건데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급여가 많은 분의 통장을 체크카드로 이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출통장에서 지출을 하시고 그런데 말일 되기 전에 다 써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서 다시 넘어오시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100원이든 10원이든 뭐 만원이든 3만 원이든 돈은 남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남는 돈을 그 다음 달로 2월에서 지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상자금에 옮겨 넣으셔야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이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자산이 모이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놓치시는 어떤 상여금,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쓰셨다면 혹은 소득공제 쓰셨다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정 부분은 다시 비상자금에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500만 원 넘게 1000만 원이 됐다. 그럼 500만 원 다시 떼서 이렇게 투자에 또 할당하시면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시면 일단 인식이 전환됐죠. 선투자 후 지출의 시스템을 갖게 되셨고 돈이 모이는 지출 시스템을 준비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자금, 여유자금과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었죠. 7%의 투자에서 36%의 정말 급속한 성장인데 이렇게 많은 어떤 성장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이 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독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출 관리해야 된다, 노후 준비해야 된다, 여유자금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죠. 예,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쳐주시는 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남는 것 없는 사장님. 처녀가 결혼하기 싫다라는 말 거짓말이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남는 거 없어요라고 하는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고객님 한 1년 전에 만나신 분이고 서울에서 갈비집 10년 동안 운영하셨습니다. 수입이 적진 않으세요. 월 1,500이니까. 근데 좀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분이 장남이세요. 자, 그러다 보니 집안의 대소사를 다 전담해서 하시죠. 동생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보험이 보장성 보험 150만 원이나 된다라는 거 정말 많죠. 그리고 다수의 캐피탈에 대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사업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손해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향들이죠. 돈을 좀 잘 빌려주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뭐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온 정말 소중한 고객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 안 하시다가 좀 힘들게 돈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좀 떼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예. 일단 뭐 이 사장님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팅 전에는 생활비 5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보험료 150만 원, 대출 상환 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1,050만 원이죠. 개와 연금 합쳐서 400만 원. 컨설팅 후에는 생활비 400만 원, 교육비 200만 원, 보험에 80만 원, 대출 상환 7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지출이 850만 원. 그리고 투자가 650만 원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사장님의 경우에 특히 주안점을 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출 상환과 너무나 과한 보험이었죠. 보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험 갖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좀 해달라는 분들도 참 많았고 전화로 쉽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거래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또 뭐 해달라고 하니까 또 거부할 수 없어서 해주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쫙 정리했는데요. 거의 30개가 넘는 이제 보험증권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개를 한번 봤습니다. 개가 있죠. 언젠가는 이제 돈이 필요하실 때는 자금을 마련하실 그런 개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유동성의 위기 때문에 이렇게 개를 또 많이 하시죠.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출 상환이 200만 원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입 되시는 분이 대출이 매달 200만 원이 나간다, 대출 상환 나간다는 것은 약간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봤습니다. 이 사장님의 그 보험을 줄여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비교 분석해드리고 사장님이 이 부분은 사장님께 정말 올바르고 도움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사장님께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그리고 개. 분명한 것은 개에서 나오는 이자보다 지금은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개를 이번에 타시고 대출을 상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이 70만 원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개는 더 이상 이젠 투자가 아닌 거죠. 예, 개를 탔으니 앞으로 이자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대출 상환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앞서와 같이 그 부장님의 경우처럼 우리 사장님의 경우도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좀 다른 점이 있으시죠? 예. 봉급생활자로 계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플랜이면 되겠지만 자영사업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자, 이런 플랜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체와 가게의 어떤 재무의 부분을 합쳐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위기는 여기에서 오는 거죠. 합쳐놓다 보니 어떤 위험이 있냐면 여기서 돈이 필요하면 여기서 빼다 쓰시고 여기서 돈이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또 이용하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계속 왔다 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남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지출됐는지, 뭐 어디서 더 돈이 필요한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부분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게와 우리 사업체와의 재무 구조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보시면 마찬가지 가게 비상자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지출과 가족 대소사,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는 가족의 어떤 장남이시고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좀 신경 쓰시다 보니 제가 가족의 대소사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마련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분께서 지출 관리가 안 되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사업체에 대한 자금일 텐데 사업체에도 분명히 비상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은행을 이용하시는 저금리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부나 캐피탈, 일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업체 지출통장을 따로 만드시고 마찬가지 돈이 많이 필요하시다면은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라면 정말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그렇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면은 이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고 돈이 남으면 그때는 이쪽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시죠. 많이 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마련할 수 있는 통장을 따로 준비하신 것이 굉장히 현명한 길이죠. 왜냐하면은 그때 가서 부랴부랴 어떤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 갖고 있는 금융상품을 정리하시기도 하시고요. 대출을 받기도 하시고 뭐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위한 통장을 따로 한번 준비해 보시죠. 자,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면 참 효과적입니다. 자, 남는 것 있는 사장님 바뀌었죠? 남는 거 없는 사장님에서 남는 거 있는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가게와 사업체의 지출을 분리하자. 가장 핵심적인 거고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 없는 분이시라면 이런 금융자금에서 금융상품에서 내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잘 이용하셔서 대출을 상환하십시오. 자, 투자가 확대되었죠? 26%에서 46%로. 자, 맞습니다. 그리고 지출 관리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유연성,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러한 자산관리 시스템, 지출 시스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유동성의 위기가 이분에게 크게 다가오진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지출 관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드시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출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중요한 것은 코치와 함께 하심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둬본 적 있으시죠? 예, 바둑과 장기를 둬봤을 텐데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지 않나요? 맞습니다. 내가 내 거 잘 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옆에 계신 분이 더 잘 봐드리죠. 예, 그래서 코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3개월의 평균 지출과 투자를 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 지출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참 다르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변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철저히 파악해 보시고요. 불필요한 금융상품들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비상예비자금, 지출, 투자의 적정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자, 그러한 것이 꼭 대수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정도를 정하시고 시간의 감에 따라서 목표를 정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심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의 통장을 나누어서 한번 관리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 지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 어렵게 다가오진 않으실 거고, 이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의 경우처럼 정말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제 기억나시죠? 지출은 습관이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출 관리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